중요한 내. 이건 수백만 명의 삶을 바꾼 영원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제 막 발견하셨으니 무의식 깊숙이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 아래 설명란을 읽어보시고 링크를 따라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톱 마인셋 그로우스 채널을 구독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를 이루는 자기 통달의 과학. 누구나의 삶에는 소음보다 고요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방해가 사라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종인가? 부, 진정한 부. 즉, 현실을 의지에 맞춰 구부리고 비전에 실체를 부여하는 부는 행운이나 보이지 않는 주사위에 의해 생기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규율의 용광로에서, 명확함의 강렬한 힘에서, 자기 통달의 신성한 과학에서 태어납니다. 돈을 쫓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지휘함으로써 부자가 됩니다. 생각을 힘의 도구로 구부리고 부가 이해하는 주파수에 마음을 정렬함으로써 부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영혼의 물리학입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우연히 전구를 발견하지 않았어요. 평범에 맞서 전쟁을 벌였죠. 1만 번 넘게 실패했지만 그의 믿음은 강철보다 단단했어요. 왜일까요? 에디슨은 모든 부자가 정복해야 하는 단 한 사람, 즉 자신을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통달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갑오처럼 물려받는 것도 아니에요. 반복으로 단련되고 집중으로 새겨지며 의도로 굳혀집니다. 여러분이 자원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가난하고 습관이 규율 없으며 감정이 주인이 아닌 종이어서 가난한 겁니다. 가장 큰 감옥은 벽돌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생각으로 지어진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잠재력을 묶죠. 그 사슬을 여는 마스터키는 자기 지휘입니다. 스승이 젊은 제자에게 돈을 주지 않아요. 평생의 사명, 즉 성공의 과학, 부의 코드, 평범을 거인으로 바꾸는 공식을 찾아내라는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명백히 드러나죠. 자신을 통제하면 운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소원이나 백일몽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단련되고 확신으로 운반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결정이죠. 그게 우주가 응답하는 언어입니다. 내면의 질서 없이는 외부의 부가 없어요. 돈은 무질서한 사람 곁에 머물지 않아요. 약한 마음의 손에서 물처럼 흘러나가죠. 하지만 생각, 인내, 정밀함을 훈련한 사람에게는 돈이 불어납니다. 월트 디즈니는 벽돌 하나 없던 때에 제국을 상상했어요. 그의 믿음은 너무 강렬해서 애니메이터, 건축가, 은행가를 끌어당겼어요. 스케치북과 꿈만 가지고도요. 자기 통달은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줍니다. 그게 부가 시작되는 곳, 즉 생각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부족해요. 규율이 필요합니다. 야생마처럼 마음은 여러분을 자리에서 떨어뜨릴 거예요. 의도와 방향 없이 아침을 맞으면 삶을 혼돈에 넘깁니다. 주권을 생존으로 바꾸죠. 목적을 가지고 깨어나면 세상을 의지에 맞춰 구부리기 시작해요. 헨리 포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목적으로 지배된 마음에서 자동차 제국을 세웠죠. 내면을 완전히 통달해서 외부 세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기 통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속도를 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내면의 법칙을 정하는 거예요. 경제가 부자를 만들지 않아요. 경제에 대한 반응이 부자를 만듭니다. 환경은 중립이에요. 신경 쓰지 않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변혁의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은 반응하고 부자는 대응하며 대부분은 따르고 부자는 이끌며 대부분은 기다리고 부자는 창조합니다. 그 핵심 차이는 뭘까요? 자기 통달의 과학입니다. 감시하지 않는 건 통달할 수 없어요. 자기 인식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려움, 변명, 의심을 과학자처럼 연구하세요. 이름 붙이고 해부하고 파괴하세요. 그건 운명의 흰개미예요. 방치하면 미래의 기초를 먹어치웁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크게 말하지 않은 건 대부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흡수하고, 따라하죠. 생각은 노동이고, 의도적 생각은 전쟁입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시장, 은행, 정부가 무너져도 진정한 부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규율은 부의 엔진입니다. 규율 없이는 야망이 새는 배예요. 금을 금이 간 기초에 부을 수 없어요. 습관으로 봉하고 의식으로 굳히며 감정이 끼어들기 전에 결정으로 강화해야 해요. 동기는 필요 없어요. 통달이 필요합니다. 동기는 사라지는 설탕 과다예요. 하지만 통달은 피와 뼈예요. 매일 무기를 갈고 빛보다 고된 일을, 쾌락보다 계획을, 찰나보다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부자는 길게 생각하고 가난한 자는 짧게 쫓죠. 자기 통달은 조바심의 불 속에서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안락의 유혹을 마주하고 오늘은 안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97%를 평범에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매일 끊는 거예요. 니콜라, 테슬라, 니콜라, 테슬라는 현실의 원자를 쪼갤 만큼 날카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바꾼 건 생각의 규율이었습니다. 부는 정밀하게 지시된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시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휘자이고 생각이 지휘봉, 믿음이 템포, 습관이 오케스트라예요. 조화가 맞지 않으면 삶의 음악은 위대함으로 올라가지 못해요.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연구하세요. 그들의 부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행운이나 상속이 아니라 자기의 끈질긴 통달이 보일 거예요. 혼란을 찾는 곳에서 명확함을, 지름길을 찾는 곳에서 희생을, 산만함에 빠지는 곳에서 비전을 찾죠. 여러분은 평범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한 절망 속에 살도록 신성한 손으로 빚어지지 않았죠. 여러분은 피부로 감싼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통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쟁터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어요. 의심을 잠재우고 방해를 무시하고 반응 대신 비전으로 행동할 때마다 미래의 재산을 위한 전투에서 이깁니다. 다른 이들은 유행을 쫓고 스크롤하며 불평하게 두세요. 여러분은 짓고 훈련하고 일어섭니다. 부는 원하는 자에게 오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 옵니다. 그 준비는 자기 통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통달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행동 없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규율 없는 몽상가는 상상력 있는 거지일 뿐이에요. 돈뿐 아니라 삶의 지배를 원한다면 생각을 움직임과 결혼시켜야 해요. 명확함은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은 일관되고 의도적이며 집중된 행동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월리스티, 와틀스 월리스티, 와틀스가 부자가 되는 과학을 썼을 때 운이나 우연을 말하지 않았어요. 특정 방식으로 일관되게 완전한 강렬함으로 행동하는 걸 말했죠. 성공은 비밀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자기 통달은 그 성공이 돌아가는 운영체제예요. 의식은 현실의 건축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일이 모두가 볼 결과를 만듭니다. 재산은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1000번 조용히 반복된 규율에 있어요. 이른 아침의 노력, 분노가 말하기 전에 침착한 숨, 미루기를 거부하는 것, 매일 쌓인 작은 힘의 행동들, 그게 왕조가 태어나는 방식입니다. 우주에 다룰 수 없는 걸 달라고 구걸할 수 없어요. 아침을 통달하지 못하면 100만을 통달하지 못해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면 영향력을 지휘하지 못해요. 외부는 내면의 거울일 뿐입니다. 통장 잔고는 패턴의 반영이고 관계는 감정적 규율을, 건강은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사하죠. 거울이 보여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울을 저주하지 말고 거울 앞에 얼굴을 바꾸세요. 찰스 F. 하넬 찰스 F. 헤넬은 마스터키 시스템에서 부는 정신적 법칙의 부산물이라고 썼어요. 부는 우연의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통제하는 원인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이 선택한 자아입니다. 약한 습관을 실천하며 위대함의 주파수에 진동할 수 없어요. 왕을 자처하며 졸처럼 살 수 없죠. 심지 않은 씨앗에서 수확을 기대할 수 없어요.
부자는 도박하지 않고 설계하며 기다리지 않고 일하며 바라지 않고 의지합니다. 의지력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심, 피로, 두려움의 소란을 무시하고 비전, 목적, 여러분이 선택한 삶의 거대한 설계에만 답하는 거예요. 의지를 몸을 단련하듯 훈련해야 해요. 반복, 저항, 회복력으로요. 조셉 머파이는 무의식이 질문 없이 지시를 따르는 종이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비극은 대부분이 형편없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게으름, 산만함을 무의식에 주고 왜 삶이 망가진 패턴으로 무너지는지 궁금해하죠. 새 언어, 새 이미지, 강렬히 반복되고 믿음으로 행동되는 새 긍정으로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토양입니다. 걱정의 잡초를 심으면 부의 수확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부자인 사람처럼 자신에게 말하고 미래를 지휘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원하는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자석 같은 끌림으로 끌어당겨집니다. 감사는 이 자석의 연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감사가 아니라 부가 오기 전에 우주에 감사하는 선제적 감사입니다. 나는 이미 부유하고 세상은 내 비전을 따라잡고 있다고 선언하는 감사죠. 모든 부의 대가는 이걸 이해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감정을 감사에 맞추면 풍요와 정렬됩니다. 오그 만디노는 감사를 기쁨이 자라는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목적에 뿌리내린 기쁨은 힘이 됩니다. 자아의 허약한 힘이 아니라 확신에 깊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죠. 하지만 분명히 하죠. 삶은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영혼의 강철을 정화하는 불입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길 자체입니다. 모든 도전은 자기 통달의 수준을 드러내기 위해 맞춤 설계된 거예요. 공황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힘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압박에 무너지시겠습니까? 침착함으로 일어서시겠습니까? 가치를 의심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휘하시겠습니까? 모든 폭풍은 마음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부의 길에 있다면 폭풍은 기초가 약한 곳을 보여주기 위해 옵니다. 회복력은 단순히 되튕기는 능력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더 높이 일어서는 규율, 좌절을 전략으로 바꾸고 패배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선거에서 계속 졌어요. 대부분은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링컨은 얕은 땅 위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외부의 실패가 연료가 될 만큼 깊은 내면의 힘을 키웠죠. 여러분도 같은 회복력을 길러야 해요. 멈추지 않을 거야. 부서지지 않을 거야. 거부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영혼의 선장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죠. 적응력도 자기 통달의 특성입니다. 부자는 조정하고 재창조하며 진화합니다. 경직된 자는 부서지지만 유연한 자는 생존하고 번성하죠. 역사를 보세요. 과거에 집착한 자들은 휩쓸렸지만 변화의 물결마다 자신을 재창조한 자들은 새 높이로 올라탔어요. 경제가 변하면 적응하고 기술이 바뀌면 진화하며 시장이 무너지면 방향을 틀죠. 진정한 대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되어가는 것에 헌신합니다. 기다리는 부를 받으려면 낡은 껍질을 벗어야 해요.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정체성, 이야기, 변명, 인정의 필요를 버리세요. 여러분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에요. 되기로 선택한 당신입니다. 부는 돈이나 언덕 위의 집이 아니라 규율, 명확함, 통제, 믿음으로 이미 부자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는 결정입니다. 부는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는 사람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세상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감정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으며 행동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아요. 순수한 의도의 그릇, 자기 변혁의 불로 단련된 무기가 되었죠. 그 내면의 고요는
진정한 부, 즉 돈뿐 아니라 통달, 가치, 충만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나폴리언 힐을 멘토링하며 말했어요. 모든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생각의 반복으로 마음에 심어질 수 있다. 반복은 말뿐 아니라 규율, 의도, 정렬되고 지능적이며 끈질긴 노력에 있어요. 카네기는 부가고요 속에서, 즉 정신적 고요에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빚어지며 실행으로 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대부분은 소원 단계에서 멈춥니다. 기다리고, 바라며, 상상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소원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의지하도록 만들어졌죠. 여기에 과학, 구조, 부로 이끄는 자기 통달의 신성한 리듬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생각이 여러분을 통제합니다. 행동을 규율하지 않으면 야망을 배신하죠. 내면 세계를 정렬하지 않으면 외부 세계는 혼돈에 빠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건 재능이 아니라 집중, 확신, 끈질긴 실행입니다. 에디슨은 세상을 밝히기 전 1만 번 실패했어요.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받고 울지 않고 조정했죠. 그게 자기 통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비전을 비추는 거예요. 의심을 행동으로 잠재울 때마다 이깁니다. 쉬운 탈출 대신 힘든 길을 선택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발판을 짓죠. 평범에 아니오라고 하고 더 높은 자아의 예라고 할 때마다 부자가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 듣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부는 버는 게 아니라 구현하는 거예요. 다룰 수 있음을 증명한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군대를 지휘하는 왕처럼 생각을 지휘하는 자의 의지에 굴복하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짓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끼워 맞추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지배하고 소음 위로 올라서며 정밀함, 목적, 인내로 비전을 현실로 새기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돈은 가치를 따르고 가치는 고요, 규율,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단련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심지어 자신의 마음이 패배를 속삭일 때도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세요. 재프로그래밍하고 잠재우고 종이 아닌 주인으로 바꿨죠. 이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생각, 감정, 날들, 의식, 규율, 미래의 주인. 그래서 부의 주인이 될 거예요. 다른 이들은 기다리고 험담하고 산만함에 빠지게 두세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명확함으로 움직이고 목적으로 숨쉬며 힘으로 행동하죠. 세상은 처음엔 천천히, 그러다 한꺼번에 여러분의 의지에 굴복할 거예요. 소리친 게 아니라 매일 정렬되고 규율 있고 흔들리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부는 우연이 아니죠. 과학이고 여러분이 그 방정식입니다. 이제 일어나 증명이 되세요. 다음을 명심하세요. 반복은 운명의 조각가입니다. 한 번의 시각화로는 되지 않아요. 지속적이고 매일 집착적으로 시각화해야 뇌가 행동, 기준, 환경을 내면의 자기 이미지에 맞춰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에요. 생물학입니다.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뇌와 무의식에 새겨지고 원하는 결과를 볼 때까지요.